안녕하세요. 서학개미 동주 여러분. 복잡한 미국 주식시장의 길잡이가 내려드리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정말 작정하고 깊게 파고들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넥스트플랫, 티커명은 NXPL인데요. 왜 이 종목이냐고요? 개인 투자자들을 가장 설레게 하고 또 동시에 가장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쪽에는 상장 폐지라는 아찔한 리스크가, 다른 한쪽에는 잘만 되면 대박이라는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죠. 이 극과 극의 원고를 가진 기업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분석은요, 단순히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NXPL이라는 회사의 본질을 함께 꿰뚫어보고 현명한 투자 판단을 위해 꼭 필요한 질문들을 같이 던져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거대한 퍼즐의 시작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나스닥에서 당신네 회사 이러다 퇴출당할 수 있어요 라고 거의 최후 통첩 같은 경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날 주가가 45%나 폭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에요. 이 현상 안에는요, 넥스트플랫을 둘러싼 시장의 극단적인 심리전이 숨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 하는 안도감, 그리고 오케이, 이제 반등 시작이다 하는 투기적인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아주 격렬하게 뒤엉킨 결과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역설적인 주가 움직임에서 출발해서 이 회사가 처한 진짜 위기는 뭔지,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는 기회라는 게 과연 실체가 있는 건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넥스트플랫이 걸어온 길,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그 자체였는데요. 사실 모든 위대한 턴어라운드 스토리의 시작은 아주 깊은 위기에서부터 비롯되잖아요. 이 회사를 제대로 알려면 가장 긴급하고 드라마틱했던 최근의 사건들부터 시간 순서대로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넥스트플랫이 어떻게 상장 폐지라는 벼랑 끝까지 몰렸고 또 어떻게 180일이라는 정말 귀중한 시간을 벌어냈는지 그 숨가뻤던 과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에 모든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8월 14일 2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회사는 우리의 허리띠 졸라매서 비용 엄청 줄였습니다. 자랑했지만 근데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싸늘했죠. 왜냐? 매출도 같이 줄었거든요. 시장에서는 아니 비용 줄여서 적자 줄이는 건 좋은데 이러다 성장 엔진 자체가 꺼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진 겁니다. 그 뒤로 주가는 계속 1달러 밑을 헤맸고 투자자들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죠. 바로 그때 10월 8일 CEO가 직접 등판합니다. 주주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우리 새로운 계약도 땄고 특히 야심차게 준비한 AI 플랫폼도 성공적으로 런칭했습니다. 회사 제대로 가고 있으니 믿어주세요 하면서 필사적으로 신뢰를 되찾으려고 했었죠. 그리고 운명의 10월 29일 나스닥이 최종적으로 180일의 시간을 더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그냥 시간만 벌어준 게 아니라 니네 노력하는 거 일단 인정해줄게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졌고 이게 바로 주가 폭등의 기폭제가 된 거죠. 그리고 시장 반응은요? 와, 그야말로 광적이었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44.91%.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일단 벗어났다는 소식 하나가 이 주식에 베팅했던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안도감을 주면서 폭발적인 매수세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넥스트플랫이라는 주식이 얼마나 뉴스 하나에 극단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펀더멘탈보다 뉴스 하나에 투자 심리가 얼마나 크게 요동치는지를 알 수 있죠. 이건 다시 말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리는 단타 트레이더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태를 만든 그 규칙, 넥스트플랫을 위기로 몰아넣은 그게 대체 뭘까요? 바로 이 나스닥 최저 입찰가 규정입니다. 보통 1달러 롤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세계 최고의 기술주들이 모인 나스닥이라는 명문고에 다니려면 최소한의 품격, 즉 주당 1달러라는 가치는 지켜라 이겁니다. 만약에 30 영업일, 그러니까 대략 한 달 반 동안 주가가 계속 1달러 밑에서 비빌거리면 나스닥이 경고장을 보내는 거죠. 귀사, 상장 유지 자격 미달될 수 있으니 문제 해결할 계획서 제출하세요. 넥스트플랫이 바로 이 경고장을 받은 거고 이때부터 회사의 운명을 건 180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이 룰을 이해하는 게 지금 넥스트플랫의 상황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회사가 처한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드라마의 주인공 넥스트플랫은 뭐 하는 회사일까요? 주가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제부터는 이 회사의 본질, 비즈니스 모델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과연 이 회사가 가진 잠재력의 실체가 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넥스트플랫의 복잡한 정체성을 딱 요약해 줍니다. 이 회사는요,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개의 사업, 헬스케어랑 이커머스를 같이 하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한 사람이 의사가운 입었다가 갑자기 우주복으로 갈아입는 격이죠. 한쪽에서는 요양원 같은 곳에 약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위성통신, 사물인터넷, 반도체 공급망 같은 아주 첨단 기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현재 회사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바로 이 안정적인 헬스케어 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사업이 돈을 벌어다 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이커머스 사업이 미래를 책임질 성장 동력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사업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주 고객들은 장기 요양시설이나 호스피스처럼 꾸준하게 약품 관리가 필요한 곳들이에요. 그냥 약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환자별로 약을 다 분류해서 맞춤 포장을 해주거나 급한 약은 당일 배송해지는 식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세 번째, AI 플랫폼입니다. 최근에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을 도입했는데요. 이걸로 약품 재고를 관리하고 처방 오류를 줄이고 운영 효율을 확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비용 좀 아끼는 수준을 넘어서요. 넥스트플랫을 그냥 평범한 약품 유통업체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헬스케어 기술 기업으로 바꿔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카드인 거죠. 자, 이번엔 다른 한 축인 이커머스 사업을 한번 보죠. 이쪽은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기술 집약적입니다. 위성을 이용한 통신, 데이터, 위치 추적 솔루션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 오지에서도 태양광만으로 작동하는 자산 추적 장치, 솔라트랙이라던가 등산이나 항해 중에 조난당했을 때 위치를 쏴주는 비상 GPS 신호기 같은 아주 특수한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글로벌 공급망 사업인데요. 요즘 구하기 힘든 반도체나 희귀 전야 부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필요로 하는 기업들한테 찾아서 연결해주는 일종의 하이테크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업은 변동성은 크지만 한번 터지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라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시간이죠.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를 까봐야죠.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숫자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모래성일 뿐이니까요. 넥스트플랫의 재무제표는요, 폭발적인 성장과 계속되는 손실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재무 데이터를 통해서 그 진실을 한번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표에 있는 숫자들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왼쪽 2024년 연간 매출, 전년 대비 무려 70% 성장. 와, 이건 진짜 웬만한 성장주도 명함 내밀기 힘든 숫자예요.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넥스트플랫에 열광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현실은 좀 차갑죠. 최근 12개월 동안의 순손실이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억 원이 넘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도 계속 마이너스고요. 그러니까 회사 덩치는 막 커지고 있는데 속으로는 계속 피를 흘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찾아보자면 가장 최근인 2025년 2분기 실적이에요. 순손실이 18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손실폭을 66%나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외형은 폭발적으로 크고 있지만 아직 돈 버는 구조는 만들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비용을 줄이면서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현재 넥스트플랫의 복잡한 재무 상황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넥스트플랫이 처한 핵심 딜레마를 그냥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왼쪽에 하늘로 솟구친 파란 막대, 이게 바로 70%에 달하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죠. 하지만 바로 옆 땅으로 꺼져 있는 빨간 막대는 마이너스 17.64%라는 정말 처참한 이익 마진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원어치 팔아서 17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매출이 늘면 늘수록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성장의 저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넥스트플랫 경영진의 최대 숙제는 저 왼쪽 파란 막대는 계속 키우면서 오른쪽 빨간 막대를 최대한 빨리 플러스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그럼 재무 상태를 좀 종합적으로 건강검진하듯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 도넛 차트를 보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긍정적인 부분, 초록색을 먼저 보면요. 앞서 확인한 폭발적인 매출 성장, 그리고 최근에 성공한 비용 절감이 눈에 띄죠. 여기에 더해서 1,66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건 회사가 당장의 위기를 버텨낼 체력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긍정 신호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 빨간색 영역도 만만치 않아요. 계속 돈을 까먹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분기별 매출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고 들쭉날쭉하다는 점은 여전히 큰 불안 요소입니다. 이 차트를 보니까 마치 한쪽에서는 열심히 물을 퍼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도 배에 물이 새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이 문장이 지금 월스트리트가 넥스트플랫을 얼마나 냉정하게 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주가 매출 비율, PS 비율이 0.34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가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려도 시장에서는 당신의 회사 가치는 34억 원짜리야 이렇게 평가절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잘 나가는 성장주들 PS가 5, 10을 훌쩍 넘는 거랑 비교하면 이건 뭐 거의 헐값 취급을 받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시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출이 70%씩 크는 건 알겠는데 그게 진짜 돈으로 연결될 거라고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 낮은 PS 비율은요, 시장의 깊은 불신을 보여주는 동시에 만약에 회사가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주가가 지금보다 몇 배는 뛸 수 있다는 엄청난 상승 잠재력을 동시에 의미하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넥스트플랫의 사업과 재무 상태를 현미경으로 보듯이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그래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주식에 대한 투자는요, 명백하게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리스크와 엄청난 턴어라운드라는 최고의 잠재력 사이에서 벌이는 아슬아슬한 저울질입니다. 지금부터 그 양쪽을 하나씩 아주 냉정하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관론자, 즉 베어의 입장에서 이 주식을 볼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들입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거, 정해진 날짜까지 주가 1달러 회복 못하면 정말 나스닥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속 봤던 거죠. 지속적인 적자 구조. 아무리 성장해도 돈을 못 벌면 결국 무너집니다. 셋째, 이 주식은 기관 투자자 비중이 아주 낮은 전형적인 소형주, 스몰캡이요. 이건 작은 뉴스나 루머 하나에도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뜻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죠. 넷째, 매출 성장세가 아직 불안정합니다. 작년에는 70% 성장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오히려 전년보다 매출이 17% 줄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주가를 1달러 위로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가 주식 병합이라는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주를 한 주로 합치는 건데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1달러 위로 올릴 수 있지만 내 주식 수가 팍 줄어드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이 회사의 미래를 밝게 보는 불의 목소리도 들어봐야죠. 이분들 얘기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긍정적인 면들을 보시죠. 첫째, 이커머스와 헬스케어라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두 개의 핵심 산업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점. 둘째,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2분기에 실제로 영업비용을 26%나 줄이는 강력한 실행력을 수저로 증명했다는 것. 이건 경영진이 위기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신호죠. 셋째, 제가 계속 강조했던 AI 헬스케어 플랫폼. 이게 이 회사를 단순 유통업체에서 고부가 가치 기술 기업으로 변신시킬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넷째, 상장 폐지 이후에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극적인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시간을 벌어준 거라는 시각. 마지막으로 PS 0.34라는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 만약 회사가 흑자 전환이라는 단 하나의 관문만 통과한다면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몇 배 이상 폭발적으로 뛸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좋습니다. 리스크도 알겠고 잠재력도 알겠는데 그래서 뭘 봐야 하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잡한 주식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지 딱딱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서 오늘 긴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라면 달력 꺼내서 동그라미 쳐놓고 반드시 봐야 할 핵심 일정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11월 12일 3분기 실적 발표예요. 여기서 시장은 딱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째, 매출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나? 둘째, 2분기처럼 손실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단기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은 경영진이 주가 1달러를 회복하기 위해 주식 병합 말고 어떤 다른 카드를 내놓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뭐 새로운 대형 계약이나 파트너십 발표 같은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명의 그날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날짜입니다. 2026년 4월 27일. 넥스플랫이 모든 걸 증명하고 나스닥에 살아남기 위해 주가를 1달러 이상으로, 그것도 최소 10거래일 연속으로 유지해야 하는 최종 데드라인입니다. 이건 그냥 날짜가 아니라 이 회사의 운명을 갈 카운트다운이에요. 이 날짜가 다가올수록 회사의 모든 결정과 시장의 반응은 더 극단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넥스트플랫은 과연 남은 시간 동안 이 벼랑 끝의 위기를 극적인 반전의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70%의 폭발적인 성장 DNA와 AI라는 미래 비전이 계속되는 적자와 상장 폐지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오직 시간과 앞으로 나올 실적만이 말해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넥스트플랫에 대한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우리 동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모여라 서약개미는 넥스트플랫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전해드리는 건 물론이고요. 이렇게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흥미진진한 미국 주식들을 계속 발굴해서 함께 파헤쳐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